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여러 가지 정치적 흐름으로 기존 전통 금융시장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투자자로서 이 기회를 얻기 위한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볼게요. 자, 먼저 시장의 암호화폐 법안에 관련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5월 16일 미국 상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증권거래위원회 직원회계 공보 121호를 뒤집는 결의안인 H.J의 레스 109를 통과시키기로 되었어요. 여기서 2022년 3월에 도입된 SAB121은 금융기관이 고객의 디지털 자산을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데, 이 의무가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기업에게 상당한 운영 및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고, 또한 파산 상황에서 고객의 자산이 잠재적으로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 법안을 굉장히 비판했죠. 이에 따라 의회 역시도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이 결의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SAB121을 뒤집으면 암호화폐 관련 위험으로부터 투자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는 SEC의 능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이 때문에 결의안이 통과됐지만 그보다 더 많은 충분한 표를 확보해야 결의안이 실현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면서 다소 시장엔 아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다음으로 5월 22일 미국 하원은 21세기를 위한 금융혁신 및 기술법안 FIT2를 통과시켰죠. 2023년 7월에 도입된 이 법안은 암호화폐를 감독하는 데 있어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역할을 정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또한 토큰 발행, 거래, 수탁 등 암호화폐 시장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데, 이 법안은 민주당 71명, 공화당 208명 등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 279대 136의 표결로 승인되었어요. 하지만 백악관은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문제를 이유로 이 법안에 다시 반대했거든요. 행정부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FIT21에 추가적인 안정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행히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에는 HJRS 109에 대한 답변과 달리 거부권 위협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그리고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도 FIT21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겐슬러는 이 법안이 암호화폐 자산을 투자 계약으로 분류하는 것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변화는 이러한 자산을 SEC의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여 투자자 보호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죠. 다음으로 HJ 레스 109와 FIT21의 법안이 통과된 후 암호화폐 업계는 5월 23일 미국 하원이 CBDC 감시 방지 국가 법안을 통과시킨 다음 법안을 통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통화 정책이나 직접적인 소비자 서비스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방준비법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이 법안의 토론회에는 참석자가 많지 않았는데, 공화당 지지자들은 CBDC 오용의 위험성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혁신, 달러의 글로벌 위상 법안 초안의 결함에 초점을 맞췄었죠. 여기서 패트릭 맥헬리 의장은 연설에서 중국 공산당과 같은 정부가 시민의 소비 행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CBDC를 사용한 사례를 보여줬는데, 이러한 감시를 통해 개인의 행동에 따라 보상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회 신용 시스템을 구현하기에 맥켈리는 이러한 형태의 금융 감시는 미국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톰 에머 공화당 원내대표는 2023년에 이 법안을 발의하여 165명의 공화당 공동 발의자를 확보하고 216대 192표로 통과시켰는데,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는 이번 법안 통과로 미국 하원이 5월에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번이 세 번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러한 입법적 배경 속에서 암호화폐 업계는 특히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한 상장 지수 펀드로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였죠. 원래 당시에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이더리움 현물 ETF가 SEC의 승인을 받을 확률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었거든요. 근데 5월 20일에 갑자기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확률을 25%에서 75%로 높였는데, 이는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상장하고자 하는 자산 운용사에게 마감일 전에 19B-4 서류를 업데이트할 것을 요청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때 공화당 상원 의원 3명과 민주당 상원 의원 2명이 겐슬러에게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는데, 확실히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에는 정치적 압박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다음으로 현재 이러한 상황 속에 트럼프의 행보도 주목할 만한데, 5월 초 트럼프는 NFT 커뮤니티와 함께 독점 이벤트를 개최하여 처음으로 암호화폐 캠페인 기부를 받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고, 또한 현재 미국의 규제 조치가 적대적이라고 비판하며 암호화폐 산업에 보다 우호적인 접근을
약속했었죠. 이렇게 트럼프는 여러 차례 암호화폐에 대한 호감을 표명했었는데 35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국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비트코인의 활용 사례까지 탐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트럼프의 대담한 움직임은 바이든 행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엄격한 접근 방식으로 오랫동안 알려져 왔던 전략적 시기에 나온 것이고, 게다가 암호화폐 업계 주요 인사들은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했었기에 이에 따른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바이든 역시도 재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과 소통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2주 전부터 재선팀은 이전에 바이든이 거리를 두었던 암호화폐 전문가들을 포함해 여러 암호화폐 전문가들과 접촉한 게 알려졌기 때문이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암호화폐 입법에 가장 중요한 미국의 대선 후보 2명이 모두 친암호화폐적인 움직임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게 시장에는 더할 나위 없는 호재가 될 거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찌 보면 이번 연도는 암호화폐 규제 테두리가 만들어지고 일반 대중들이 암호화폐를 전통 금융시장과 같은 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한 적극적인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에 이 점 매우 긍정적으로 체크하시기 바랄게요. 다음으로 리플 소식 살펴볼게요. 최근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미국 외 지역에서의 자사 주식 상장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죠. 만약 리플이 미국에서 자사 기업 공개를 진행할 경우 현재 법적 공방 대상인 SEC로부터 유가증권 신고서 서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기에 이에 따른 대응책으로 미국 외 상장을 고려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다만 미국 외 어느 시장을 고려 중인지 등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여기서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과거 발언을 고려했을 때 자본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국의 지역에서 기업 공개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거든요. 지난 1월에 브래드는 미국 외 지역에서의 주식 상장은 리플이 급하게 자본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보류 중인 옵션이라 설명한 바 있기 때문이죠. 당시에도 그는 글로벌 자본을 위해 미국의 지역에 자사 주식을 상장하기보다는 가상화폐 산업의 적대적인 SEC 때문에 기타 지역에서의 기업 공개를 생각 중이라고 알렸었는데, 즉 리플의 현재 상황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미국 SEC의 기조가 온건하게 바뀐다면 현지 시장에서 기업 공개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SEC가 암호화폐에 우호적으로 바뀌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코인베이스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건 실제로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말한 바 있었는데, 일전에 코인베이스는 SEC에게 IPO를 신청했었고 SEC는 이를 승인했지만 그 뒤에 SEC는 특정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한 걸 걸고 넘어지며 코인베이스에 소송을 걸었죠. 이렇게 모순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 SEC이기 때문에 리플이 IPO를 신청해 SEC가 승인해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리플에게 어떤 것을 걸고 넘어지며 리스크가 발생할지 모르기에 확실히 마무리 짓고 넘어가는 게 좋아 보여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여러 암호화폐 법안이나 정치적인 흐름들로 인해 SEC가 이렇게 횡포를 부리는 것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어 다시 한번 이번 연도 말까지 시장을 긍정적으로 지켜보시라는 말씀 강조드리면서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